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며칠 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 중단 논란. 요양업계 시설 운영 통제 불능 상황 우려된다. 일단 이 내용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정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문 기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지 보이시죠? 2024년도 제3차 장교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 안건 표지에 써 있듯이 논의 중인 사안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대외 인용하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써 있죠. 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마침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와 관련된 내용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의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제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 현장은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운영 부담이 가중되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사실 장교양기관의 고시나 법령을 일반 종사자나 수급자 혹은 가족분들께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나 실무를 보는 사회복지사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장교요양시설의 규칙들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교요양 관련 내용을 방송할 때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최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배제를 하고 일반 종사자분들이나 수급자의 가족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장교요양기관에는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되는 요양보호사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행 기준 시설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2.3명의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인력 배치 기준이 존재합니다. 물론 주야간보호시설에도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당 7명의 수급자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인력 배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전국 어떤 시설에 입소를 하더라도 비슷한 숫자의 요양보호사 인력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 없다면 시설장의 마음대로 요양보호사 인력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돌봄에 구멍이 많이 생기게 되고 최악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종사자 입장에서도 일하는 동료가 적다는 것은 업무의 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는 어르신을 대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종사자의 건강에도 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는 종사자가 장기 근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시설에 최소한 이 정도 인력은 배치를 시켜야 한다라는 규칙을 정해둔 겁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감액 산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단 요양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관 운영이 더 어려워지고요. 종사자 입장에서도 동료 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어 좋을 게 없다고 했죠. 이러한 인력 배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서 어르신 숫자 대비 요양보호사가 10명만 채용해도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해서 문제가 없는 기관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더 채용해서 배치하게 되면 대략 그 한 명의 인건비의 80% 정도를 건보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 이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22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대략 176만 원의 인건비 비용을 공단에서 가상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기준에 딱 맞게 배치할 수도 있지만
종사자의 업무 강도를 줄여주고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인력을 1명 또는 2명 그 이상까지도 추가 배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관 규모에 따라서 배치 가산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가산금을 지원해 주지는 않겠죠. 자, 세세한 기준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가 단순히 운영상 여러 가지 편의성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요양원에 10명의 요양보호사 근무를 합니다. 이곳은 인력 배치 기준에 딱 맞게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1명이라도 갑작스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단으로부터 온전한 운영비를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종사자들이 갑작스럽게 집안에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들로 갑작스런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또 퇴사가 꼭 아니더라도 근무 중 다쳐서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휴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요양보호사 구인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닌데 결국 대체 인력이 뽑히기 전까지 이 기관은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관은 결국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운영비에 구멍이 나게 되고 갑작스럽게 줄어든 인력 때문에 남아있는 종사자들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런 요양보호사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오늘 주제인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인 겁니다. 만약 이 요양원에서 기준 인력이 10명이지만 1명 내지 2명을 더 오버해서 배치해 두었다면 갑작스럽게 종사자 이탈이 되더라도 충분히 기관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종사자나 어르신 입장에서도 당연히 안정적으로 근무 혹은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기요양기관에 관련된 운영자, 종사자, 수급자와 가족 모두에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2025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공단이 이를 폐지하겠다는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은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즉 2.5대 1에서 2.3대 1로 배치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2.1대 1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사실상 현재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구인 상황과 정부가 계속해서 법정 공휴일을 늘려가고 있는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현재 2.3대 1의 인력 배치 기준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2.1대 1로 변경하겠다고 하여 많은 기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기관 입장에서 수급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고용해야 요양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공단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까지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뭔 개소리야?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은 돈을 아끼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종사자나 수급자 모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의 폐지가 왜 어르신들께도 피해가 될 수 있는지 해당 기사에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두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모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어 지난해부터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는 것을 보며 안심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시설에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요양보호사 1명이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인력 배치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어르신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퇴소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퇴소시키고 새로운 시설을 찾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2025년부터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많은 요양기관들의 걱정인 것입니다.
자, 결국 요양보호사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기관으로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인력 배치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요양급여 비용에 감산이 적용되어 운영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입소한 어르신들을 퇴소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요양보호사 구인이 어려운 지방일수록 더 심각할 겁니다. 인력이 구해지는 것이 한 달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계속 손해를 감수할 수 없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배치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존 입소 어르신을 강제로 퇴소시키거나 잘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권고사직시키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올린 영상 중에 주간보호센터 선택 시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숫자 대비 종사자를 많이 배치해둔 기관이 좋은 기관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종사자의 배치 숫자인데요. 정말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기관 입장에서 종사자를 많이 배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기관에서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없이 무리하게 인력을 배치시켜 두었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어르신이 이렇게 대거 퇴소하게 되면 운영비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그럼 강제 퇴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종사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불안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분들은 이렇게나 중요한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식을 들은 현장의 운영자분들이나 종사자분들 또는 협회 관계자분들은 당연히 엄청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건보공단의 정책은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입소에 계신 어르신과 가족분들 모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널리 공유를 해주시고요. 건보공단이 현실을 무시하고 펴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공단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